반갑습니다. 중추신경계 병변 운동 강의를 맡은 윤삼원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 병변은 뇌와 촉수로 이 두 가지가 중추신경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뇌와 촉수로 손상으로 인해서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 장애, 마비와 같은 신체적 장애가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병변입니다. 대표적인 중추신경계 병변이 뇌졸중과 촉수 손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뇌졸중과 촉수 손상 관리 방법, 운동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어떤 운동을 배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번 중추신경계 병변 운동은 총 4차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와 2차 시, 3차 시는 모두 뇌졸중에 관련된 운동이고요. 4차 시는 척수 손상 환자에 대한 운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시부터 말씀드리자면, 1차 시는 뇌졸중 마비측 상태 자가 확인 방법, 그리고 스트레칭. 2차 시는 뇌졸중 마사지, 그 다음에 균형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 시는 뇌졸중 기능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 훈련이라고 하면 휠체어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지팡이 이용 방법,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혼자서 일어나는 방법 등 그런 기능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차 시는 척수 손상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기능 훈련, 마사지, 스트레칭, 균형 운동, 근력 운동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뇌졸중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올 확률이 매우 높죠. 왼쪽이나 오른쪽에 편마비가 올 확률이 높은데, 이번 시간은 본인이 알고도 있겠지만 모르고도 있을 우리 몸의 기능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기능을 찾아볼 건데요. 저처럼 목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숙였다가 같이 해볼까요? 목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숙였다가, 이 목의 기능부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없는 기능이 있으면 다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을 좌우로도 숙였다가 올렸다가, 목을 좌우로 굽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좌우로 숙였다가 돌아왔다가, 안 되는 기능들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이 안 된다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깨를 으쓱해 보겠습니다. 양쪽 어깨를 으쓱해 볼까요? 어깨를 귀에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한쪽씩 해보겠습니다. 마비측과 비마비측 모두 시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손을 저처럼 쭉 편 다음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한쪽씩 그대로 올려 보겠습니다. 위로 쭉 들어 볼까요? 자,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기로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팔을 쭉 뒤로 또 뻗어 보겠습니다. 마비측과 비마비측 모두 시행해 주세요. 혹시나 안 된다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저처럼 팔꿈치를 구부려 보겠습니다. 양쪽 모두 해주시고요. 팔꿈치 구부리는 기능이 안 된다 하면 체크를 꼭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팔을 양쪽으로 이제 벌려주세요. 양쪽으로
팔 벌려 높이 뛰기 하는 자세처럼 팔을 양쪽으로 올려주시는데 한쪽씩 또 해보겠습니다. 팔을 좀 편 상태에서 기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옆으로 해서 또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저처럼 이 자세도 가능한지 봐주세요. 팔 안쪽 돌림이라는 기능입니다. 안쪽 돌림 기능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손의 기능을 보려고 합니다. 테이블이나 책상이나 침대에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팔을 침대 위에나 책상 위에 올려서 자기 손을 보면서 손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손바닥을 엎었다가 다시 반대로 열었다가 손바닥을 아래로 가겠다가 손바닥이 위로 가겠다가 이 동작이 되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엎침 뒤침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손을 엎었다가 뒤쳐졌다가 해주시고, 자, 손가락도 이렇게 하나씩 구부러져 있는지 봐주시는데 엄지손가락이랑 모두 손가락이 만날 수 있는지도 봐주시고요. 손가락이 벌려지는지 모아지는 벌리고 모으기도 봐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랑 나머지 손가락이랑 같이 찝기가 가능한지도 봐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손을 손목편 같이 해주세요. 손목펴기입니다. 자, 손목 굽히기, 손목 굽히기, 손목 펴기, 손목 굽히기. 예, 손에 조금 더 고급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령을 잡기, 아령 잡기 같이 해보시고요. 자, 아령을 잡고 좀 더 들기. 자, 아령을 잡고 좀 더 들기.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조금만이라도 들어봐 주세요. 안 되는 기능 꼭 체크해 주시고요. 네, 이제는 몸통에 관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을 옆으로 숙이기. 옆구리 늘리는 느낌처럼 옆으로 몸통을 좌우로 늘려보세요. 몸통을 좌우로 늘리는 기능 진단해 주시고요. 혹시나 안 된다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숙이기. 앞으로 숙이기랑 등 펴기. 척추의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척추가 앞으로 숙여지는지 뒤로 잘 숙여지는지. 네, 이제 허리 좌우로 돌려보세요. 허리 좌우로 돌려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허리 유연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허리 좌우로 돌리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체 쪽으로 좀 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서 하체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있을 때 기능을 한번 누워있을 때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다리를 저처럼 누워서 구부려 보세요. 서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혹시 누워서도 안 된다고 하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동작입니다. 자, 무릎을 세우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누워서 옆으로 벌려보세요. 자, 앞에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겁니다. 서서 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이 동작이 안 된다면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리를 옆으로 벌린 것은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리를 모으는 것까지도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 다리가 벌려 있을 때 이렇게 모으는 기능도 봐주세요. 자, 다리가 벌려 있을 때 다리가 모아지는지 이렇게 모아지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엎드려 주시고요.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려 보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려 보기.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려 보기.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이 동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하는 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의자에 앉아서 자, 다리를 구부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부리는 건데 바닥이 발에 닿여도 됩니다. 발에 닿여서 또 괜찮으니까 자, 발을 뒤쪽으로 가져가서 무릎이 구부러지게 해주시는 거죠.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도 안 된다고 하면 좀 기능 마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벽이나 의자를 잡고 뒤꿈치 대기입니다. 까치발을 하는 것처럼 뒤꿈치 대기 테스트 해주시고, 혹시나 이 기능이 안 됐을 때 의자에 앉아서도 안 된다고 하면 체크를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이 뒤꿈치 대기가 안 되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브레이크에서 발 떼는 느낌처럼 발가락만 들어보세요.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만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좀 더 기능적인 검사를 보는 것입니다. 몸통과 사지, 팔다리가 함께 필요한 동작들을 우리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엎드려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기능 훈련이 되는지, 기능 동작들이 되는지 같이 테스트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로 누워서 한쪽으로 몸을 돌리는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저처럼. 자, 바닥에 누워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봅니다. 완전히 넘어가지 마세요. 반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역시 몸통을 돌려봅니다. 다리도 같이 넘어가줘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침대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맨바닥에서 아프니까 침대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까지 했었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을 이용해서 몸통만 들어 올리는 동작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을 이용해서 몸통만 들어 올리는 동작.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몸통만 들어 올리고 팔을 받치는 동작. 자, 그 다음은 이제 팔꿈치로 몸을 버티는 동작입니다. 엎드려 누워있는 자세에서 팔꿈치를 몸으로 당겨와서 이 동작, 이 자세로 몸통을 들어 올리는, 버티는 혹은 버티는 동작입니다. 영어로는 프론 온 엘보라는 자세인데 팔꿈치 엘보로 몸을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엉덩이는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팔로 등만 들어보시고 그 다음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까지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엉덩이까지 들어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하실 수 있는지 먼저 체크는 해주세요. 이 자세에서 엉덩이 드는 훈련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은 팔꿈치를 완전히 펴서 몸통을 좀 더 들어 올려보세요. 팔을 더 펴서 몸통을 들어 올려봅니다. 허리의 유연성도 필요하면서 배의 힘과 팔의 기능이 많이 요구되는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은 팔꿈치만 버틴 자세에서 다리를 조금 움직여 보는 겁니다. 저처럼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좀 더 가지고 오는 배꼽 쪽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한쪽씩. 양쪽 모두보다는 한쪽씩 되기만 해도 좋은 동작입니다. 쉽진 않지만 안 된다고 해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씩 올렸을 때 반대쪽 다리도 같이 올려보세요. 한쪽씩 올린 다음 반대쪽 다리 올려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완전히 뜨도록 네발기기가 되는 자세를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다리를 한쪽씩 올리고 한쪽씩 올려서 엉덩이가 올라가고 네발기기가 되는지. 자,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 이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만 먼저 움직여 보세요. 한 팔씩 앞으로 옮기고 다시 뒤로 돌아오고, 팔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고. 네발기기에서 이동 능력 보았고요. 그냥 팔꿈치를 펴서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다시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펴서 네발기기가 되는지, 이 기능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발기기가 정말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팔꿈치 펴고 네발기기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 네발기기에서 이동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네발기기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몸 전체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갓난아이가 네발기기로 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발기게 된다면 충분히 이동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조금 몸을 더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점점 팔을 다리 쪽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팔을 다리 쪽으로 가져갈 수 있고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요. 무릎을 잡은 상태로 자, 몸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작이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팔을 점점 뒤로 가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 잡고 허벅지 잡고 점점 허리를 바로 세우는, 등을 펴는 동작입니다. 무릎서기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 이 동작까지 가기 위해서는 네발기기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네발 무릎서기 자세에서 한 발 무릎을 좀 더 앞으로 뻗어봅니다. 무릎으로 서기 위해서 한 발 먼저 뻗어보기입니다. 마비측과 비마비측 모두 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벽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벽 잡고 하더라도 옆에 벽이 있으면, 벽이나 책상이나 의자가 있으면 잡고 한 발씩 이 동작까지만 해보세요. 넘어질이 없도록 옆에 가구를 잡고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스트레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우리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서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짧아져 있으면 구축으로 인해서 관절 가동 범위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기능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꼭 스트레칭을 통해서 짧아진 근육들을 이완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직이 잘 오는 근육에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부분에 목 부위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을 좌우로 숙여보는, 옆으로도 숙여보고 왼쪽으로도 숙여보고 오른쪽으로도 머리를 기울여보는 스트레칭인데, 승모근의 스트레칭 근육이 승모근에 이제 경직이 잘 오기 때문에 승모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비측이 지금 저한테 제가 왼쪽이 마비측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오른쪽 비마비측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비마비측, 즉 건강한 쪽, 마비가 없는 쪽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한 손으로 이용해서
머리를 쭉 밀어보고요. 밀어보면 지금 비마비 측에 승모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비 측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강한 손으로 머리를 옆으로 쭉 눌러보면 승모근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목과 어깨 사이에 있는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자, 고개를 약간 앞으로 45도 기울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살짝 대각선으로 기울여서 건강한 쪽 손으로 머리를 숙여주는 겁니다. 자, 45도 기울인 상태에서 그 방향 그대로 앞으로 숙여주는 겁니다. 밑으로 숙여주고요. 약간 대각선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서 그 각도에서 인사하듯이 앞으로 약간 인사하듯이 숙여주는 겁니다. 아까와 첫 번째 스트레칭의 각도가 다른 것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턱 스트레칭입니다. 턱에도 경직이 잘 오기 때문에 경직이 오면 3차 신경통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 스트레칭을 할 건데 턱을 한쪽만 위로 올린 겁니다. 오른쪽 왼쪽 턱이 있는데 지금은 오른쪽 턱만 위로 올리면 오른쪽 쪽에 턱 근육이 쭉 늘어납니다. 양쪽 다 동시에 늘리면 안 됩니다. 한쪽씩만 올려주는 겁니다. 턱을 들 때 손이 좀 더 턱을 위로 올려주면 스트레칭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꼭 10초 이상 해주셔야 합니다. 10초 이상 해주시고요. 10초 이상 4번 정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는 스트레칭입니다. 손으로 조금 더 턱을 잡고 조금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손으로 눌러주세요. 손으로 밀면 턱이 좀 더 돌아가겠죠. 귀 쪽이 아니라 귀 위에 쪽이 아니라 귀 아래쪽, 즉 아래 턱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래 턱을 좀 더 턱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더 밀어주면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어깨도 움직이지 말고 몸통도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목만 꼭 돌아갈 수 있게 몸통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어깨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어깨 돌리는 것도 좋은 스트레칭이고요. 끝나면 자, 저처럼 어깨 스트레칭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마비측입니다. 마비측이라고 가정하고 마비측 스트레칭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비측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측 손으로 팔을 잡아줍니다. 자, 이 사이로 마비측 손 안으로 끼어 들어가서 자,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안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마비측 팔이 좀 더 우리 몸 쪽으로 다가오겠죠. 거의 가슴에 붙을 정도로 당겨주세요. 건강한 측 손을 이용해서 마비측 손을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여러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비측 손의 밑으로 껴 들어가서 십자가를 만든 다음 자, 조금 몸 쪽으로 다가오게끔 당겨주세요. 자, 좀 더 몸 쪽으로 당겨오면 마비측 어깨가 쭉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모양처럼. 자, 그 다음 어깨 스트레칭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지팡이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 지팡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인데 손에 잡는 능력이 좀 마비가 심하다고 하면 장갑을 이용해서 고정해줘도 좋고요. 이런 옷가지나 고무 밴드, 탄력 밴드를 지팡이와 손을 묶어서 이게 손과 지팡이를 완전히 고정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건강한 측 손이 지팡이를 움직여서 지팡이에 따라서 마비 측 손이 따라오게 하는 운동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자, 두 손은 꽉 잡고 있을 때 건강한 측 손이 지팡이를 위로 들어 올리면 반대측 손도 따라오게 되어 있죠. 붙어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도 따라오고 올려도 딸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마비측 어깨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옆으로도 가능합니다. 올리는 것도 했으면 옆으로도 올려보세요. 옆으로 올려도 잘 잡고 있으면,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 마비측 어깨, 손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 옆으로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갈 수 있을까요? 네, 반대쪽도 갈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가볼게요. 옆으로 밀면 마비측이 힘이 없더라도, 마비측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팡이 손만 잘 잡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에 경직을 이용해서, 손가락이 경직 있는 환자분들 많은데 그 경직을 이용해서 오히려 지팡이와 손이 잘 고정될 수가 있겠죠. 경직이 너무 심하다든지 경직이 없다고, 너무 경직이 없어도 그러면 이런 장갑이라든지 밴드를 고정해서 지팡이를 고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팔을 조금 더 뒤로도 뻗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팔을 뒤로 뻗는 것도 역시 건강한 측 손이 뒤로 쭉 밀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건강한 측까지만큼 범위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범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이라도 혼자서 운동한다고 하면 성공한 이제 자가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에 수건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탄력 밴드가 없으면 수건을 이용해서, 자, 수건 끝을 건강한 측 손으로 잡고요. 자, 반대측은 당연히 이제 마비측 손으로 잡겠죠. 그러면 건강한 측 손으로 위로 쭉 올려보세요. 저처럼 위로 쭉 올리면 반대측 수건이 따라와야 되니까 마비측 손도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정도 제가 당기니까 마비측 손이 뒤로 따라오게 됩니다. 마비측 손이 뒤로 오게 해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질환들이 많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이런 어깨 질환이 많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을 뒤로 가져가기, 뒷짐지는 자세처럼 뒤로 가져가기 동작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꼭 10초 이상 해주셔야 합니다. 10초 이상 4번씩 한쪽씩 4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팔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두박근 스트레칭입니다. 이두박근이 경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두박근을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침대 끝이라든지 책상 끝을 손바닥이 닿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이 닿게 한 상태에서 앞으로 쭉 가는 거죠. 몸이 앞으로. 자, 그러니 책상 끝에서 하는 게 맞겠죠. 책상 끝에 끝 모서리에 팔을 얹혀서 손바닥이 오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바닥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책상이 딱딱하더라도 안 아프겠죠. 자, 손이 절대 빠져나오지 않게 만든 상태에서 책상 가장자리로 몸만 앞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뒤에 팔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팔은 마치 반대쪽에서 줄다리 하는 것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고요. 다리는 이동하고 팔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책상 끝을. 그러면 팔이 뒤로 쭉 늘어나죠. 그럼 이두박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손이 책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튕겨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허리와 엉덩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엉덩이와 허리를 한 번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자, 건강한 채 손으로 다리를 잡아서 닭싸움 하는 자세처럼 위로 올려줍니다. 의자에 앉아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리를 잡고 앞으로 숙여주기만 하면 되는 훈련입니다. 자, 마비 측 다리가 마비가 있더라도 건강한 측 다리 손이 위로 잡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허리만 조금만 숙여도 가능합니다. 옆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비 측 다리를 건강한 측 손이 잡아 올려서 앞으로 숙이면 되는 건데 조금만 숙여도 엉덩이와 허리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때 마비 측 엉덩이와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면 요통도 경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스트레칭 다음은 도구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병원에 혹시나 있었으면 무조건 봤었을 도구입니다. 폼롤러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 이 도구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 마사지 할 때도 이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마사지 할 때 정말 유용한 도구이거든요. 자, 이렇게 엉덩이부터 해서 뒤로 쭉 앉는 겁니다. 엉덩이와 머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잘 자세 잡아주시고, 자, 깍지 낀 상태로 그대로 있어 보세요. 두 다리는 지면에 붙어 있고, 머리에 깍지를 껴보세요. 그러기만 하더라도 가슴 근육이 쭉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은 조금 올라가 있는데 팔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인해서 쭉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가슴 근육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깍지 낀 상태로 팔을 양쪽으로 힘을 완전히 빼놓으면 가슴 근육이 천천히 늘어납니다. 지금은 중력을 이용하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시간이 20초 정도 있어야 됩니다. 20초 정도 쭉 그대로 있으면 점점 가슴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마비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손으로 바닥에 붙어서 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자, 한쪽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도구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비슷한 스트레칭, 역시 같은 가슴 스트레칭인데, 자, 팔꿈치가 벽에 오게 만든 상태에서 가슴을 쭉 앞으로 내딛는 거죠. 팔꿈치는 벽에 딱 저처럼 벽에 기댄 상태에서 몸통을 조금 더 앞으로 뻗기만 하면 지금 제가 만진 가슴 부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 근육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폼롤러를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스트레칭이었고요. 네, 이제 다리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비마비층, 마비층 모두 교대로 실시하시면 좋아요. 자, 의자 끝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한쪽 다리만 쭉 뻗어 보세요. 그리고 손을 쭉 뻗어서 허리를 숙여주세요. 손을 쭉 뻗음으로써 등 허리가 조금 더 앞으로 숙여지게끔. 자, 마비 측도 역시 무릎이 다 안 펴지더라도 최대한 편 상태에서 허리만 숙이더라도 충분히 스트레칭 효과가 있습니다. 자, 반대측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 최대한 쭉 편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숙여보세요. 많이 안 숙여도 충분히 늘어납니다. 오히려 많이 숙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숙여주시고요. 자, 10초 실시하시고 무릎이 쭉 안 펴진다 했을 때 쭉 펴질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건강한 측 다리로 쭉 밀어주세요. 쭉 밀어서 다리가 무릎이 펴지게 한 상태 그대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건축으로 꼭 의자 손잡이 잡고 숙여주세요. 무릎 펴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유연하신 분들만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계속 하체 스트레칭 계속 하겠습니다. 자, 내전근 스트레칭이라고 우리 마치 다리째기 할 때 늘어나는 근육인데요. 다리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동작이 이렇게, 자, 양발을 모아서 다리가 뜨더라도 양발을 최대한 모아주세요. 발바닥 길이 붙게 해주시고요. 발바닥이 좀 충분히 역시 건강한 측 다리가 조금 더 도와주세요. 건강한 측 다리로 마비 측 다리를 조금 더 당겨서 허리를 숙여주세요. 양반다리처럼 보이지만 양반다리가 아닙니다. 양반다리는 한 다리가 완전히 올라갔는데 이 다리는 지금 이 동작은 양 발바닥이 거의 합장하는 자세, 합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의 합장하고 있죠. 발바닥끼리 붙이게 한 다음, 자, 손으로 꽉 잡아서 못 도망가게 딱 고정한 상태에서 몸통을 숙여주시는 겁니다. 몸통 숙이기. 역시 10초 해주시고요. 조금만 숙여도 충분히 스트레칭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초 동안 내전근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자, 침대 끝에 걸쳐 앉아서 바닥에 발이 닿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이 자세에서 무릎을 한쪽만 당겨보세요. 그러면 반대측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기 전에는 두 발이 닿아 있었는데 한 다리만 당겨도 반대측 다리가 바닥에서 뜨게 됩니다. 저절로 바닥에서 뜰 수밖에 없는 게, 건강한 측 다리를 배꼽 쪽으로 잡아당기면 반대측에 있는 다리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건강한 측 다리를 당겨 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반대측 다리가 짧더라도 다리가 바닥에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위의 근육이, 하체의 이 부위, 엉덩 굽힌근이라고, 이 근육이 쭉 늘어나게 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건측 위주로만 하시면 환측에 있는, 건강한 측 다리로만 이렇게 무릎 구부려서 하시면 마비 측에 있는 이 허리 굽힌근이 스트레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부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지 않는다 하면 허리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요통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칭 자주 해주셔야 되는 부위고요. 자,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좀 더 쉽습니다. 책상이나 벽에 기대서 자, 한쪽 다리는 앞으로, 뒤쪽 다리는 저처럼 뒤로 뻗은 상태에서 숙여주시면 어느 쪽이 스트레칭 되냐면 뒤로 뻗은 다리에 종아리가 쭉 늘어납니다. 이때 발바닥이 지면에 최대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리 스트레칭 하고 싶으면 뒤로 뻗고요. 반대쪽 다리는 앞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숙여주시는 겁니다. 숙여주시는데 발바닥이 딱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숙이고, 자, 뒤쪽 다리에 무릎이 펴져 있으면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짧아져 있으면 무릎이 구부러지거든요.
무릎이 저절로 구부러진다 하시면 많이 짧아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 다리는 얼마든지 굽어도 무릎을 굽히셔도 됩니다. 뒤쪽 다리 무릎은 최대한 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가 마비책 상태 확인과 스트레칭 시간이었습니다. 마비책 상태 확인에서 안 되는 기능들 잘 체크해 두셨죠? 2차 시에는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서 안 되는 기능들 조금 더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로 넘어가겠습니다.